기술 정도라면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은 창업자들이 아주 자주 하는 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창업의 세계.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수많은 제도와 절차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모신 이분은요, 기술과 제도 사이에서 창업자를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가의 가능성을 정책 지원으로 연결하는 길잡이 경영지도사 박명철입니다. 경영지도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좀 낯선 직업이거든요. 어떤 직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중소기업의 경영을 돕기 위한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국세청엔 세무사, 법원엔 법무사가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행정서를 검토하고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창업자분들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종합포털 기업마당입니다. 지금도 1,800건 넘는 지원 사업이 공고 중인데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지원 정책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포털입니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고 각종 인증이나 정책 자금에 대한 안내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수께서는 상담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기업에 맞는 제도를 안내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창업 초기인지, 제품이 준비됐는지, 고용 계획은 어떠한지 등 그걸 기준으로 어떤 인증이나 지원 사업이 적합할지 단계별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고수께서 특히 집중하고 계신 게 벤처기업 인증입니까? 네, 벤처기업 인증은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이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 정책자금 대출, 정부 사업 가점 등 사업 성장에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럼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핵심은 기술력과 사업 계획의 현실성입니다. 그 기술을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화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팀 구성이나 재무 구조도 일정 부분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력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벤처기업 인증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심사도 있고 행정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 분석부터 사업 계획서 작성까지 함께 진행하죠. 불승인 시 환급도 가능한 구조로 기업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인증을 받고 변화가 있었던 기업 사례가 있겠죠? 기술력은 있었지만 제도 활용은 어려워하던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제품의 시장성과 성장 계획을 정리해드리고 기술의 강점이 심사위원에게 잘 전달되도록 컨설팅했습니다. 그 결과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7천만 원 규모의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자금으로 제품 생산을 본격화했고 직원도 채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우, 뿌듯하시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자들에겐 정보 수집이나 데이터 활용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그럴 때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도움받으면 좋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가공 데이터와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없었던 중소기업이 기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업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드립니다. 드론 회사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이 대표적이고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투자 유치까지 연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어떤 기업에 특히 필요합니까? 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고 싶은데 인력이 부족한 기업 혹은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한 기업들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싶은 기업이나
AI 기능을 제품에 접목하고 싶은 하드웨어 기반 스타트업 등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고수처럼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만 제대로 추천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공식 공급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저는 이 사업의 공식 공급 기간으로 3년 연속 선정돼 있으며 2024년에는 우수 성과 기간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특히 사업 계획서나 기술 설명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면 준비가 부족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하죠. 기업이 놓치고 있던 강점을 정리하고 그걸 제도와 연결하는 과정부터 도와드립니다. 때로는 창업자 스스로 몰랐던 장점을 사업 계획에 녹여내기도 하죠. 경영 지도사로 활동하시면서 창업자들과의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창업자와 같은 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막막해 하시다가도 인증이나 지원 사업이 통과되면 저보다 더 기뻐하시거든요. 그 마음이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까가 너무 궁금한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특허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중소기업들이 가진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기술은 참 좋은데 표현이 부족하거나 정리가 부족해 국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제대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 있던 순간도 많으시죠? 네, 제가 인증을 도와드렸던 한 기업 대표님이 몇 년 뒤 전화를 주셨어요. 대표님 만나고 나서 매출이 3배 이상 늘었어요. 그 말을 제가 직접 들었을 때 제가 해온 일에 대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일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가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업이 기술만 있으면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 그 기반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